자,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죠? 6가지지? 그걸 이제 집합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 1, 2, 3, 4, 5, 6. 여기서 이제 이 S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 공간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표본 공간. 뭐랑 똑같냐면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주사위를 하나를 던진다는 걸 뭐라 부르냐면 시행이라고 불러. 시행.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1, 2, 3, 4, 5, 6밖에 없지. 1부터 6까지 적혀져 있는 주사위라면. 언더스탠드 하겠니? 여기까지? 어. 그 모든 경우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표본 공간이 되고, 이때 1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불러. 만약 1이 나온다면, 이건 1이 나오는 사건이다. 2가 나오면 2가 나오는 사건이다. 3이 나온다. 4가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을 가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근원 사건이다라고 불러요. 이름이야, 이름. 근원 사건. 근원 사건. 그러니까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있어서는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는 이렇게 1, 2, 3, 4, 5, 6 해서 6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근원 사건들은 총 몇 개? 6개가 나와.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1이 나오는 사건을 만약에 A 사건이라고 한다면 A 사건은 이렇게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겠지? 됐니? 그지? 이걸 이제 뭐라 부른다? 근원 사건이다 라고 부른다고. 이런 걸. 2가 나오는 사건을 근원 사건, 3이 나오는 사건도 근원 사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돼. ns분의 na. 그걸 이제 기호로 PA라고 써. PA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분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 거지. 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 자, 되니까요. 다음 B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1, 3, 5. 그럼 이때 PB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NS분의 NB. 그래서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불러.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한 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불러.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많이 접해봤던 놈들이야. 그치? 이런 것들. 이걸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 건데, 그럼 수학적 확률이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살려보는 거야.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졌다고 해서 1이 한 번 나오고 2가 한 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지. 1만 6번 나올 수도 있고 2만 6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수학적 확률에서 6분의 1의 의미는 뭐냐? 6분의 1의 의미는 뭐냐? 내가 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시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6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50억 번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시행을 하다 보면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 6개의 눈이 주사위의 눈이 각각 6분의 1 개수만큼 나오겠지. 평균적으로.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시행을 수도 없이 많이 한다는 거지. 수도 없이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 중에 한 6분의 1은 1이 나올 거고 6분의 1은 또 2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때 얘기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은 내가 시행을 한 100번 했을 때 100번 했는데 1의 눈이 10번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 시행에서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 되는 거지. 6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설러서 직접 시행을 해서 통계를 구한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불러. 이때 이 시행을 수도 없이 많이 해버리면 그게 결국에는 뭐랑 같아진다? 6분의 1이랑 같아진다. 이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합을 많이 쓸 거야. 그리고 이게 확률 문제를 풀 때도 집합의 성질들을 많이 가져와서 쓸 거니까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게 표본 공간이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6의 약수의 사건,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 1, 2, 3, 6.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이때 B 교집합 C는 2, 6이 되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P, B 교집합 C 이 같은 경우는 B 교집합 C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NS분의 NB 교집합 C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PA 더하기 PB 얘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NS분의 NA 더하기 NB 이런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PA가 NS분의 NA, PB가 NS분의 NB니까 두 확률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 6분의 NA는 NA가 없구나. B하고 C였구나. BC 4 플러스 3이 돼서 6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런데 나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요걸 해볼 거야. PB 합집합 C의 확률. B 합집합 C는 1, 2, 3, 4, 6이지? 그치? 그럼 얘도 똑같아 이제. NS분의 NB 합집합 C인데 NB 합집합 C는 NB 더하기 NC 빼기 NB 교집합 C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 쓸 수 있다고. 이제 얘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PB 더하기 PC 마이너스 PB 교집합 C가 결국에는 PB 합집합 C랑 같다라고 하는 게 나와. 집합에서 우리가 배웠던 성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용해서 B 합집합 C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PB가 얼마였냐면은 6분의 4, PC가 6분의 3, PB 교집합 C가 6분의 2, 그러니까 6분의 5지. PB 합집합 C도 5개니까 6분의 5가 된단 말이야. 똑같아지지. 그래서 집합에서의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때 어떤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부분 사건인 B 사건과 C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B 사건과 C 사건에 포함되는 게 서로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공집합이라면 이때 이제 B와 C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불러. 배반 사건. 잘 기억해. 공집합일 때 서로 배반 사건, 배반이다. 둘은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확률에서 나오는 아주 간단한 것들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홍유영 1, 2 끝이야. 다 나머지 것들은 다 순열 이용해서 가지수 구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조합 이용해서 하는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덧셈 정리 요거 다 했어요. 방금 요거 다 했지? 배반 사건인 경우 이것도 얘기했고요. 여사건의 확률 요거는 좀 이따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확률의 기본 성질 뭐 이런 것들도 문제 하나씩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순열과 조합을 잘 할 줄 알면 확률은 금방 끝나. 다 순열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10장의 카드 중에서 이민의 카드 한 장을 꺼낼 때라고 돼 있지.
이게 시행이야. 카드를 하나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 거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 10가지. 10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으니까. 그럼 그때 얘가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표본 공간에는 1부터 10까지가 들어가겠지. 자, 수가 3의 배수인 사건 A라는 거. A에는 3의 배수니까 3, 6, 9.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한대. 소수는 2, 3, 5, 7.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인 C의 개수. 자, A하고도 배반이어야 되고 B하고도 배반이어야 돼. 그러니까 3, 6, 9도 포함되면 안 되고 2, 3, 5, 7도 포함이 되면 안 돼. 그럼 결국에는 2도 있어서는 안 되고 3도 있어서는 안 되고 5, 6, 7, 9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존재할 수 있는 건 1, 4, 8, 10 이렇게 4개네. 그럼 4개를 가지고 뭘 만들면 되겠어?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지.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다고. 1만 가지고 있어도 A하고도 교집합이 없고요. B하고도 교집합이 없으니까 1, 4를 가지고 있어도 둘 다 교집합이 없지? 그러니까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그게 바로 사건 C의 개수가 된다 이거지. 그럼 사건 C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되겠지. 아니? 1, 4, 8, 10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 2의 4제곱. 1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가지 가지지? 4도 두 가지, 8도 두 가지, 10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잖아. 얘들을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 응? 뭘? C를 왜 경우의 수로 하냐고? 그러니까 1이 있어도 되고 C는 1, 4가 있어도 되고 1, 8이 있어도 되고 4, 8이 있어도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이용해야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사건 C는 공집합이 돼도 될까 안 될까? 되지? 공집합이라는 얘기, 공집합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없죠? 그래서 사건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사건이다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이 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럼 10분의 2의 4제곱이에요? 응? 10분의 2의 4제곱. 10분의 2의 왜 4제곱이야? 아까 NS분의 N. 자, 봐봐. 배반 사건인 사건 C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돼 있지.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다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이게 표본 공간이야. 이게 지금 시행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럼 표본 공간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36개겠지. NS가 36개야. 자, 이때 눈의 수의 차라고 하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자,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어. 3이 되려면은 4, 1, 5, 2, 6, 3. 그치? 그 다음에 3, 6, 2, 5, 4, 1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지. 이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6개. 36분의 6이 돼가지고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3 이상이구나. 3 이상. 이건 3일 때를 구했고. 그럼 4가 되는 경우는 5, 1, 6, 2. 그치? 1, 5, 2, 6 해서 또 4개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오고,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5 될 때는 6, 1, 1, 6 해서 2개밖에 없지. 더해주니까 6, 12. 36분의 10이네. 그래서 1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니? 이런 거는 다 이제 경우의 수야. 봐봐. 6명 일렬로 앉을 때, 자,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6명을 일렬로 앉히는 그 가지수는 6팩토리얼. 특정한 세 사람이 이웃하게 앉게 되는 확률은, 그럼 이거는 특정한 세 사람을 이웃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3명 이웃하게 해놓고 그다음 4사람이 뭐인 거? 4사람을 나열하면 되는 거죠. 4팩토리얼에다가 그 세 사람, 특정한 세 사람이 서로 뭐 할 수 있어? 서로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으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그게 이제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지. 얘도 7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7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6팩토리얼. 6팩토리얼 분의 A와 B가 서로 이웃하여 앉는 방법. 영상 봤다며.
원순열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다 같은 자리라서. 자, 네 사람 앉을 건데 처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 몇 군데? 한 군데.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돌려버리면 똑같다 이 말이야. 원순열이 그거지. 기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돌려버리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상 다 맞구만. 마지막 경이 두 번째 거에 나오는데. 어.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야, 311번에서 다른 자리 몇 개 있어요? 5개죠? 여기하고 여기 같은 자리, 여기랑 여기 같은 자리, 여기랑 여기 같은 자리, 여기랑 여기 같은 자리, 여기랑 여기 같은 자리니까 다른 자리 5개제. 그럼 처음 사람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5군데. 그 다음에는 나열해버리면 되죠. 이거 다 똑같아. 다 경우의 수 가지고 전체 분의 일어나는 개수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했던 것들하고 똑같아. 똑같으니까 풀어보고 질문하세요. 7번도 마찬가지. 자, 이제 여기서 8번, 9번, 10번, 11번 여기를 봅시다. 자, 328번 보자. 흰 공, 검은 공 합해서 10개 있대요. 두 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 세 번의 한 번꼴로 두 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세 번의 한 번꼴로. 그럼 두 개 모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10개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두 개를 뽑는데 내가 여러 번 했대. 여러 번 해보니까 세 번의 한 번꼴로 두 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그럼 내가 10개의 공 중에서 두 개의 공을 뽑았을 때 그 두 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세 번의 한 번꼴로 라고 돼 있으니까 3분의 1. 그럼 이제 10개 중에 몇 개의 인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하는 거지. 그럼 흰공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미지수를 뭘로 둬야 되겠어요? 뭘 미지수로 둬야 되겠어? 지인아. 응? 엄마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흰공의 개수. 그럼 흰공의 개수를 미지수로 둬야 되겠지. 맞니? 흰공의 개수를 x로 두자고. 그럼 흰공의 개수가 x면 검은 공의 개수는 10-s. 자, 그럼 전체 가지수는 뭐예요? 10? 10이야? 10개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을 건데 100? 두개 동시에 보는 10 컨비네이션이죠. 아, 1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라고 했잖아. 전체 가지수는 10 컨비네이션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10 컨비네이션이. 민지야, 맞니? 그것뿐에 흰 공만 두 개 뽑으면 되는 거지. 흰 공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X개 중에서 두 개를 뽑자. 그거의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기하학적 확률은 넓이나 길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이 있어. 이렇게 표적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야지 당첨이 된대. 그럼 이 전체 원의 넓이는 5고요. 여기 뻥은 당첨되는 곳의 넓이는 1이라고 해봐. 그럼 전체가 5인데 그 안에서 1 정도만 내가 맞아야 되는 거지? 예, 당첨에 맞출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넓이 분의 넓이.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자, 상형 PVC의 넓이가 12보다 큰 확률이야. 여기가 6이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야지? 4가 되어야지 넓이가 12가 되지. 여기 파란색 부분에 P가 있을 때 넓이가 항상 4가 될 거야. 왜냐? 왜? 안 때려요. 안 되냐? 안 그랬어요. 그런데 1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네. 12보다 크려면은
이쪽 부분에 P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전체 넓이는 66, 36. 거기서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1 거니까 2 곱하기 6이니까 12. 36분의 12가 되는 거야. 저희가 산지 어떻게 알았다고요? 넓이가 12보다 커야 되니까. 아, 높이가 최소 4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자, PA가 3분의 2, PB가 4분의 3이래. 이때 P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이렇게 돼 있어. P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야, P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지금 A가 일어날 확률이 크니 B가 일어날 확률이 크니? B가 일어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B 사건 안에 A 사건이 포함이 될 때, 그때 A 교집합 B의 확률이 제일 크겠지. 아니? 그 다음에 PA, PB,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절대 있잖아.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얘들은. PA가 1보다 크려면 NS보다 NA가 더 커야 되겠지. NS보다 NA가 확률이니까. 근데 NS가 전체 집합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인데 A는 S 집합의 부분 집합이거든. 그럼 얘보다 더 클 수는 없어. 같아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PA 확률과 PB 확률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 1보다 클 수가 없다 이거야. 0보다도 더 작아질 수는 없지. 음수도 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 PA 교집합 B의 확률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 되려면 전체 집합이 있고 B, A 이렇게 딱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전체 확률을 B 확률, A 확률이 각각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그때 PA 교집합 B는 0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런데 B 합집합 PA 합집합 B의 확률은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거든.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제일 커봐야 얼마야? 1이야 1. 그런데 PA하고 PB를 더해주면은 12분의 8 9니까 17이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얼마만큼 더 삐져나갔어요? 12분의 5만큼. 그 12분의 5가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뭐 하고 있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될 거야. 집합에서 했던 건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 최소값은 12분의 5가 되는 거지. 최소 A 교집합 B의 확률은 12분의 5가 돼줘야지 PA 합집합 B의 값이 1보다 크지 않게 될 거라고. 뭐 먼저 알겠니? PA 합집합 B가 이거잖아.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근데 얘의 범위가 0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단 말이야. 얘 값은 서로 고정이지. 고정이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 값이 뭐일 때? 최대일 때가 되겠지. 1일 때. 맨 처음에 했지? A 집합이 B 집합이 포함될 때. 그럼 교집합이 제일 크겠지. 뭐니? 자, 흰 공 3개, 붉은 공 2개, 검은 공 5개, 총 10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2개의 공을 꺼낼 때라고 돼 있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10? P? 10 컨비네이션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낸대.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10 컨비네이션이. 그 중에서 2개 모두 같은 색이 나와야 돼. 그럼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또는 붉은 공 2개 중에서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또는 검은 공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수도 있지. 자, 흰 공 뽑고 붉은 공 뽑고 검은 공 뽑으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겹치는 게 없겠지.
이럴 때 이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불러. 흰 공 두 개가 나오는 사건과 붉은 공 두 개가 나오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거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되죠. 교집합 부분 뺄 필요 없이.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확률이 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럼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지. 그래서 1이 나올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1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A 여집합이라고 해서 얘를 여사건이다 라고 불러. 그래서 PA와 PA 여집합은 여사건의 합은 항상 1이야. 일어날 때 확률하고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겠지. 일어날 때의 확률이 6분의 2라면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은 6분의 4가 되는 것처럼.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서로 단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6개.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이하일 확률.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 적어도 한 개가 4의 이하이려면 첫 번째 주사위가 4 이하가 되어도 되고 두 번째 주사위가 4 이하가 되어도 되고 둘 다 4 이하가 되어도 돼. 잘 봐.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할게. A 주사위가 4 이하면서 얘는 아니고 얘가 아니면서 얘가 4 이하고 둘 다 4 이하여도 돼. 그럼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를 찾을 게 아니라 둘 다 4 이하가 아닌 경우까지 해서 전체 경우에서 이 빨간색 부분의 개수를 빼는 게 더 빠르겠지. 경우의 수를 찾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를 찾는 것보다 빨간색 부분, 얘 부분을 찾아서 빼주는 게 더 편하다 이거야. 얘가 이제 만약에 이 전체에 일어날 확률 사건이 A 사건이라면 얘가 바로 A 여사건이 되겠지. 그래서 두 주사위 모두 4 이하가 아니라 4를 초과하는 거. 5 또는 6으로 만들 때. 니? 그럼 첫 번째 주사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 6 두 가지. 두 번째도 두 가지. 곱하니까 네 가지. 그래서 36분의 4가 되는데 이걸 전체 확률에서 빼는 거지. 전체 확률은 얼마죠? 1. 1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36분의 32. 근데 왜 2 곱하기 2라고요? A 주사위에서 5 또는 6 두 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5 또는 6 두 가지. 곱해주지. 5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고 5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 36분의 32는 얼마죠? 9분의 8. 9분의 8 이렇게 되겠지. 자, 어떤 스튜던트가 Circle and X 대답하는 5개 프로블럼을 솔브 할 때 to 프로블럼 up 그 다음에 히트 할 퍼센테이지를 세이브 하래. 왜? 놀랐어? 맞춰야 되니까. 자, 두 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5개의 문제를 풀 때. 그러면은 5개 중에서 2개 맞출 때, 3개 맞출 때, 4개 맞출 때, 5개 다 맞출 때 이걸 찾기보다는 5개 중에서 1개 맞출 때, 5개 중에서 다 못 맞힐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빼는 게 낫겠지. 자, 1개만 맞출 확률. 자, 5문제 중에서 맞출 문제 하나를 선택하고 그치? 곱하기 맞출 확률은 2분의 1이지. 4개를 못 맞춰야 되니까 못 맞출 확률도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출 확률이야. 되니? 그 다음에 5문제 중에서 하나도 못 맞출 확률은 그냥 2분의 1의 5제곱이겠지. 다 못 맞춰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고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32분의 6, 32분의 2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6분의 13. 자, 표본 공간에 쓰임의 두 사건 A, B 사건에 대해서 자 기억 맞죠?
A 사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1보다 더 클 수도 없고 0보다 더 작아질 수도 없어. A가 일어날 확률은. 맞냐? 그 다음 PA 플러스 P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모르죠? PA 플러스 PB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둘 다 공사건이면은. 1 빼기 PS는 저거다. 저 맞죠? 맞니? 이건 공집합이 일어날 사건인 공사건. 얘는 확률이 0이야. PS는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이지. 표본 공간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뭐든지 일어나겠지. 시행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PS는 1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리언은 틀렸고 기억하고 디귿이 맞지. 이것은 뭐 맞아요? S가 표본 공간이잖아. 전체 확률은 1이라고 했지. PS가 1이야. 1 빼기 1은 0이지. 그럼 공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0이잖아. 얘는 왜 해야 돼요? PA가 0이고 PB도 0이면 더하면 1 안 될 수도 있잖아. 아, 공집합, 봉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분자가 0인 거지 그러면. 그럼 여기 확률이 0이잖아.